반갑습니다. 딜리 이 종목을 담당하게 된 대형 멘토 임주성입니다. 저도 딜리를 분석하려고 하니까 정보가 많이 없어서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시총 상위 대형주나 인기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관련 뉴스나 분석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정보를 찾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관심이 적은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정보가 찾기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대기업만 투자하지 않는 이상 시장에 참여 중이신 분들께서는 모두 해당하는 사항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대기업은 대형주뿐만 아니라 시장에 관심받지 못하고 있는 소외된 종목들까지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드리고 항시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희 대기업 채널 오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 원하는 종목의 정보 모두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딜리의 종목의 첫 영상이니만큼 기본부터 한번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딜리의 주요 제품을 살펴보실 텐데 딜리는 UV 프린터를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프린트는 종이 인쇄만 가능하지만 이와 다르게 UV 프린트 같은 경우는 철판이나 아크릴, 유리 같은 경질 소재도 이미지 출력 가능한 프린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궁금한 거는 이 UV 프린트 원리나 어떤 식으로 이게 프린트가 동작되는지 궁금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딜리가 주가가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실 텐데 현재 거래량도 없이 계속 주가가 횡보하고 있고 하락하다 보니까 주주들 마음들은 되게 심란하고 좀 답답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매매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거래량 없이 빠지는데 여기서 이쯤에서 그냥 의미 없이 이게 손절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의미가 없는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좀 기다리는 매매를 하는 편인데 이렇게 또 기다리려면은 언제 또 주가가 올라갈지 모르니까 이 비중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나중에 이 제가 뭐 매매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은지 직장인들이 제 경험담을 좀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은 그냥 나중에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우리는 딜리가 UV 프린트를 생산을 하는 업체지만 자, 어떤 요인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할지 하락할지에 대해서 가장 궁금하실 텐데 그 부분 뒤쪽에 실적에 관해서 좀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딜리 실적인데 실적을 보시면 지금 시가총액이 400억도 지금 차량 기준으로 안 되는 시가총액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매출액도 보시면은 거의 뭐 300억대에서 영업이익이 뭐 당당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적자 흑자가 안 할지. 근데 지금 23년도 같은 경우는 적자가 났었는데 3분기 보고서를 보니까 2억 흑자가 나면서 23년도 토탈로 했을 때는 마이너스 4억 적자인데 4분기 실적에 따라서 이제 23년 실적이 결정이 되겠죠. 근데 그 부분 대해서는 크게 뭐 의미가 있는 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뭐 적자가 갑자기 마이너스 100억 간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적자가 뭐 10억 이 정도 어, 내에서 적자가 뭐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은 당장에 주가가 빠질 수 있겠지만 지금 가격 자체가 워낙 싸다 보니까 400억도 안 하다 보니까 다시 빠졌다가 반등할 확률이 높고요. 어쨌든 아니, 실적에 관해서 주가가 지금 움직이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실적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한 번 더 드린 거고 이 딜리라는 종목이 지금 이제 과거에 재료가 어떤 재료가 있었냐면 첫 번째 최재형 테마주, 최재형 정치 테마주로 움직였던 이력이 있었고 21년도 때 그때 이제 대선에 때문에 그러한 이슈가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 경영주, 한국 경업주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이 부분은 당장은 지금 보수 정권이라다 보니까 좀 항상 이 남북 관련 대북 관련 주들은 어, 진보 성향의 정부가 들었을 때 좀 효과를 많이 보고 보수 정당의 이제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좀 죽도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 부분 좀 패스하고 첫 번째 우린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24년도 때 4월에 총선이 있죠. 그때 총선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총선에서 총선 때 되면은 항상 이 관련된 인맥주나 정치 테마주들이 이제 주가 상승을 많이 하는 시기가 오는데 이때 움직이는 종목들의 특성이 뭐냐면은 기존에 그 관련주 인맥 관련주 같은 경우들은 이제 보통 테마가 딱 정해져 있죠. 가장 유명한 게 안랩이나 써니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안철수로 이제
거의 고유 대명사처럼 되어 있는 사실이고, 이전에 한 번씩 이제 정치 테마주로 엮였던 이력이 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다른 인맥주로 해서 또 발생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뭐 덕성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때 윤석열 관련주도 됐었지만 최근에 또 한동훈 관련주라고 해서 또 이슈가 있는데, 그러한 점을 고려를 했을 때 보자면은 과거에 정치 테마주로 엮였던 종목들은 다른 인맥으로도 해서 다른 인물로 관련된 관련주로 엮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좀 유의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1, 2의 기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기업인지 살펴보았고, 실적이 그렇게 크게 작용하는 기업은 아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은 테마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정리를 했는데, 어쨌든 내년 4월이면 이제 지금 제 촬영일 기준으로 11월 말인데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또 관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바닥이라고 생각되는 지점에서 매수를 하고 매수 전략을 짠다면은 정치 테마주 재료가 여겼을 때 아주 크게 시세가 상승할 수 있다. 지금 400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기업들은 좀 재료만 제대로 만나면 1000원까지는 뭐 크게 어, 문제없이 올라가던 과거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가지고 매매를 하면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어떤 식으로 매매를 같이 하면 좋을지 그런 부분들을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같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